청와대 특감반원이었다가 비위 혐의를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를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로 평가하고 그의 주장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비위 공무원의 의혹 부풀리기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주장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사안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정치 오늘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현재 거론되는 다수의 사안들이 정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외국 출장 중이라 부득이 출연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당에서 이 개인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 후한 무치다 이런 논평을 하셨는데 왜 후한 무치라 하십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최근에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이 개인의 비위를 덮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거나 또는 그런 곳에 착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공세에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저는 MB 정부 사찰 어떤 책임을 지금 한국당도 물론 그런 것도 그런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 MB 정부 때 문제가 됐던 민간인 사찰과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 사찰 사안들 어떻게 다릅니까? 뭐 MB 정부 때문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드러났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기무사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죠. 그런 사찰들과 이번에 어떤 그런 발표되는 내용이 다른 이유로 좀 들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첩보의 내용이 민간인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만으로 바로 사찰이 될 수는 없거든요. 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 계획성,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찰의 방법으로 굉장히 부당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판결에서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것인데 뭐 망원, 그러니까 첩자죠. 첩자를 활용한다든지 탐문 채집을 한다든지 미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수단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적극적인 수집 활동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하에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부당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대상으로. 근데 지금 이제 폭로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제목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불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보가 모아지는 과정이 과연 그러면 그런 부당한 방법을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시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장이 다르더군요. 반면에 이제 MB 시절 또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이제 사찰은 국가기구 자체가 한두 명이 아니라 기구 자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었고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안 하나하나가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 정부에서 자행됐던 사찰과 다른 것인지 한번 짚어보죠. 가장 최근에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분에 대한 첩보가 청와대 첩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 대검으로 이첩됐다는 증거까지 있으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계획성, 지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확인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목록을 올렸을 때 청와대 해명을 올렸을 때 이것은 특감반이 할 수 있는 정보 작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해서 중단을 지시했고 대신에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범죄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서 적법하게 대검이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올라와서 인지가 됐을 때는 중단하라 그랬고 그런데 이미 이제 올라왔던 내용 중에 범죄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이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봐도 어떤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첩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설명이 틀렸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한국당에서 제시하는 문건이 기존에 제시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대검으로 이첩한 문건 목록이지만 그런 문건이고 거기에 특검반장의 자필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서명 자체는 청와대도 인정을 했더군요. 그럼 이 문건의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우리는 안 했지만 참고할 자료가 있어서 넘겼다 이런 해명은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해명은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대검에 제출해야 될 인사 또는 네. 활동 같은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인사 자료로만 보여주고 회수할 네. 것이니까 자신이 그런 것을 했다는 것, 일을 했다는 것 정도는 맞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대검에 제출할 인사 목록 활용 자료로 자신이 좀 보여줄 수 있을 정도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서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예. 아 그러면 한국당에서 공개한 그 목록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생산한 문건이 아니라 그러면 김태우 씨가 개인 실적을 확인받기 위해서 만든 목록이라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 해명은 인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했던 목록을 네. 부탁을 해서 거기에 사인만 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김태우 수사관은 원래는 이제 검찰 소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공식 문건은 아니라는 네. 뜻이군요. 네. 그리고요 사실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예. 이런 어떤 특감반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곳은 특정한 기계 장치가 돼 있어서 예. 촬영이라든지 핸드폰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안에서 안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항철도 임직원의 비리를 뭐 감찰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공항철도는 그냥 들으면 공공기관 같지만 그렇죠. 네, 예. 실제로는 주식회사예요. 네. 저도 변호사했지만 공항철도 딱 하니까 이름 딱 듣는 순간 저도 공공기관인가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다만 여기저기서 이제 이 경우에도 제보들이 들어와서 네. 원칙적으로는 특감반원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정보 활동하는 것이 맞지만 네. 워낙 많은 제보가 자주 관련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히 한번 알아봐라라고 넘겨줬다는 것이죠. 예. 근데 나중에 봤더니 민간이라서 우리 영역은 아니다. 중단을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건이 좀 하나 공개가 됐던데요. 예. 보니까 문구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문구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하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네. 그봐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냐. 네. 그럼 이게 민간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는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요. 네. 국립이나 이런 학교도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 자본을 끌여다가 짓죠. 네. 뭐 BTL이나 BTO 뭐 이런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다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 일부 뭐 바로 예. 학교 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투자했던 민간이 갖고 있다가 다시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예. 방식으로 건물들을 짓기도 하고 도로도 그런 식으로 짓고 철도도 그런 예. 식으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이거를 민간 기업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려면 건설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을 대고 이렇게 됐겠죠. 그 판단은 좀, 네. 좀 구체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제 생각입니다. 세세해서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아마 혼동을 일으켰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저도 혼동을 일으킬 만하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 문구를 봐도 네. 이 문구를 가지고 바로 그게 민간 기업이다라고 추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감찰을 해보라고 지시는 있었으나 그것이 공공기관인 줄 알고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중단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시를 할 때 함께 보냈던 그러니까 이인걸 반장이 보낸 거죠. 네. 그 문건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김태우 씨 측의 주장이고. 그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문구입니다. 네. 근데 네. 그러나 그 문구조차도 좀 혼동의 우려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혼동의 거고요. 여지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과 관련된 첩보 동향 문건이 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네, 됐고요. 네. 뭐 이미 나돌던 정보다 아니다 네. 이래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이 투신한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네. 일이고요. 이 문건은 2017년 7월 정도 무렵에 네. 작성이 돼서 보고된 문건인데 근 1년 뒤에 작성된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여러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따라서 뭐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정식으로 임명된 날은 7월 14일입니다.
그럼 한 열흘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2017년 7월 14일인데 네. 이 문건이 작성된 건 정식 임명되기 전인 7월 초에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예. 예, 따라서 어떤 지시를 받고 만들었다거나 하기가 어려운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조금 모아서 정리해놨던 그런 자료를 예. 특감반원에 와서 그대로 제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문건입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와 관련된 첩보 문건은 7월 11일, 7월 초에 작성이 됐고 7월 그 초에 이후에 정식 임명은 7월 14일 날 됩니다. 그랬군요. 예. 네. SBS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첩보 보고서 내용 안에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뭐 사주 일가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의 내밀한 금전 거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 근거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 문건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해서요. 예. 뭐 지금 보도로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과연 무슨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네. 정보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식 임명되기 전에 네. 미리부터 자기가 했던 그런 자료로 보여집니다. 검찰에 예. 있을 때. 그래서 저 뭐 일각에서는 그 장모님 그 투신하신 분의 어머니 되시는 네. 분이죠.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장모 되시는 분이 그 온라인에다 공개한 그런 11장짜리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뭐 금전 거래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혹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저희도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지금 예. 근거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뭐 지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만 뭐 진보 교수로 불리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VIP 대통령이겠죠 비난했다. 이 부분은 이 문건도 보니까 이제 박형철 비서관의 해명으로는 작성일자가 2018년 8월 27일인데요. 네. 이때 이제 이미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올린 보고서라서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이 문서를. 아예 본 보고서가 아니다. 네. 이미 이제 8월 24일 날 직무 배제가 된 상태라서 예. 직무 배제돼서 징벌을 하고 있는 그 담당자 그리고 그래서 뭔가 스크린이라든지 추가 작업이 전때 불가능한 그런 보고서를 네.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보지 않은 문서로 그렇게 청와대에서는 해명하고 있죠. 그리고 전 정부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네.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당 탄압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해명했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임명일은 7월 14일인데요. 이 문건도 7월 초에 작성된 것으로. 그러니까 정식 임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검찰 쪽에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필요로 만들어놨던 자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감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거나 이런 증거는 그건 없죠. 왜냐하면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 정부에서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더 진행시키려는 걸 중단시키고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안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찰로 보이지 않는 오히려 첩보를 제시를 했더니 묵살했다 이런 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친여권 인사들의 비리 혐의를 현 정부가 묵살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 사례 중에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의 김상균 이사장, 이 정부 들어서 임명된 분인가 보죠. 이분의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데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묵살당했다. 아니죠. 오히려 이제 청와대 해명은 문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인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사검증팀이 전달을 했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임명이 됐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절차가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 관련돼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죠.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됐었고 오히려 모함성 투서로 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김상균 이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MB 정부 때죠 부이사장을 하셨더군요.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던 비위 의혹을 가지고 첩보 문건이 작성이 된 거고 말씀대로 인사수석실로 넘겨지고 거기서는 검증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근데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요. 이분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여권에 뭐 비중 있는 인사다. 그런데 또 다른 전 의원이 우재창 전 의원의 사업을 도와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약간 황당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이 의혹은 사실 이미 보도가 됐었던 거예요.
시점을 한번 예,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10월 14일 날 이미 올해요. 동아닷컴에서 네. 보도가 됐었던 거고 올해 10월 14일에. 예,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 15일 날 보도자료로 국감 시즌에 예. 배포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이게 무슨 어떤 새로운 사실, 정보에 관련된 첩보라고 네. 보기가 어렵죠. 김태우 씨가 첩보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11월 지금 121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고한 아. 시기는. 예. 보고한 시점이 11월 초로.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네.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도 자료도 배포한 이후 시점에 보고를 올린 건데 네. 이게 마치 어떤 굉장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첩보인 것처럼 예.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묵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야당 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보도자를 냈지만 네. 8명이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7명은 아 이건 뭐 별로 가치가 없구나라고 예. 자료를 입수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거고 함진규 의원만 아주 조그맣게 보도자를 하나 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어떤 비리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네. 이거는 첩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자료일 수 첩보라고 있네요. 보기가 어렵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예, 언론으로 예, 맞습니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는 뭐 10월 중순에 첩보가 작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10월 중순에 작성됐다라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10월 14일 날 이미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는 것은 벌써 보도가 되려면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방면의 얘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도가 될 정도로.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정보의 첩보고 굉장히 고가치의 정보인데 묵살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인데 청와대가 묵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 초기에 나왔죠. 우윤근 나왔죠. 주로 대사. 네, 네. 이분 얘기는 뭐 다른 사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지금 뒤로 묻히는 듯한 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묻힐 수밖에 없는 게요. 너무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은 저희들도 불만이 많아서 여러 차례 대검을 항의하러 갈 정도로 편파적인 네. 느낌을 주는 그런 검찰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털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1억 수수한 거 없었다는 건 그렇게 좀 되는 거고 1천만 원 관련된 부분은 아예 검찰 수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검찰이 이 1천만 원 사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관련자 보고 그냥 고소고발 별도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 사람이 고소고발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정식 사건 진행은 안 됐지만 이미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인지 수사를 진행 안 했단 말이죠. 네. 고소고발을 별도로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볼게요 정도예요. 그렇다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도 이거 1천만 원 별도 수수권도 별거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마치 엄청난 권력형 뭐 예. 비리인 것처럼 또 이걸 막 엄청나게 뭐 덮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예.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우윤근 주로 대사가 그 1천만 원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가 사인한 네. 차용증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해소됐다 예,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록 위주의 그 문제 제기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무거운 표현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